사사롭게 평온하던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티셔츠와 러닝벨트가 하나씩 들어있네요. 다름 아닌 양천 마라톤의 기념품이에요. 저는 벨트를 안 쓰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티셔츠도 누구 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올해 참가비가 4만 원이었는데요. 가격도 적당하고 구성품도 괜찮네요. 이렇게 배번표와 칩, 경품 번호도 왔습니다. 이제 슬슬 대회 나가는 게 실감나요. 무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축구장 가운데에 현재 두 개가 합니다. 양철 런 어우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극한84 극한크루 부크루장 배우 권하원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네, 물품 보고요. 정말 즐거운 축제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해요. 마음껏 즐기세요.
갑자기 웬 빵이냐 싶으시겠지만 오늘 밥 친구는 서아마 책자입니다. 얇으니까 후루룩 읽어볼게요. 선생님들도 식사 챙기세요. 이 통계 페이지가 재미있어요. 요즘 마라톤 접수가 엄청 빡세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은 대체 어떻게 접수하시는 건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보시다시피 이렇게 60, 70대 접수율이 참담하긴 합니다. 솔직히 한겨울에도 달리면서 길에서 만나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조금 슬프네요. 그래도 82세에 참가하시는 멋쟁이 선생님도 계십니다. 8살, 10살 어린이들도 있고요. 참가자 성별 분표도 재미있죠. 저는 10K는 올해 상반기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대회는 하프 위주로 나가려고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Don't look at the past, no, we're not going that way. Oh, now make it last, make it last to the break of day. No matter what people say, live life in a fast lane. Double shot for the gifted, triple shot for the pain. There you go, drink it up, all this love in a cup. Yeah, we go slow,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4월에 2번의 대회를 참가하고 이제 5월이 되어서 지난 기억을 되새기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회이고 목표를 설정하기도 해서 준비 과정이나 소감 등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해요.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이니까 친구의 수다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우선 언제부터 달렸고 왜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밖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건 24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봄에 열리는 10km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고 1월이었나요?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달리는 걸 즐기는 시기는 아니었고요. 부모님과 제가 건강할 때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수했던 거였습니다. 당시 10km 대회컷 시간이 1시간 30분이어서 그 시간 안에만 완주하기 위해 뛰었어요. 그저 회송 차량은 타지 말자가 목표였죠. 러닝에 대해 잘 모르고 시작한 거라서 러닝화도 당근에서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사서 신었었고 옷은 필라테스 하면서 입던 레깅스와 집업 등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시계나 고글 같은 다른 전문 장비는 없었고요. 런데이 어플 초보 코스로 시작해서 한 달쯤 달렸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10km 거리 지정 달리기로 연습했습니다. 두세 달 연습 후에 봄에 대회를 참가했고 바로 여름이 되어서 달리기를 쉬었어요. 실내 운동인 필라테스만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달리기가 좋아서 다시 뛰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였고요. 대회를 나가야겠다, 페이스를 얼마를 뛰고 싶다, 이런 거창한 마음은 없었어요. 순수하게 생활체육 개념으로 달렸습니다. 필라테스를 4년 정도 하니까 다른 운동을 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바로 집 앞이 안양천이라서 뛰기 좋은 환경인 것도 한몫했어요. 이때는 달리기를 쉬다가 뛰는 거라서 처음엔 다시 3km부터 짧게 뛰면서 5km, 6km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갔어요. 여름이라 밤에 뛰어도 숨 막히는 습도 때문에 더위로 땀도 엄청나고 힘들긴 한데 달리고 나면 즐겁다는 걸 느껴서 가을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부터는 6km, 7km, 8km 이렇게 거리를 계속 늘렸어요. 7km 이상 뛰면서부터는 뛰고 나서 즐겁다가 아니라 뛰는 순간에 즐겁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졌어요. 다만 생활체육의 영역에서만 달리니까 페이스나 거리가 엄청 늘진 않아서 정체된 걸 깨고 싶은 마음에 대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접수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봄 대회를 나가려면 겨울에 미리 접수를 해야 해요. 이전에 제가 나갔던 대회들은 여의도 뚝섬 같은 한강 대회라서 이번에는 광화문과 서울 거리를 달리는 대회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목표했던 건 서울 하프 마라톤, 줄여서 서하마였는데요. 이 대회 신청 접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감됐다는 접수창만 보다가 대회를 하나는 나가고 싶긴 해서 제가 좋아하는 러닝 유튜버인 임바님이 추천해주신 대회 중에 비슷한 시기에 하는 대회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천 마라톤이었어요. 이것도 접수 시간에 서버가 터지고 다른 시간에 다시 열고 그래서 거의 5분 컷 마감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양천 마라톤을 신청했고요. 이 대회를 목표로 연습하던 와중에 서하마에서 추가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도전했고 재접수에 성공해서 결과적으로는 4월에만 2주에 한 번꼴로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목표가 뭐였냐면요. 10km 55분 언더로 완주하기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즐겁다고 느끼는 속도가 540에서 600 그 정도여서 10km 55분이면 뛸 수는 있는데 숨차게 뛰어야 달성 가능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회 2달 전부터 슬슬 구체적인 훈련 스케줄도 짜고 템포런 같은 속도 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회 한 달 전인 3월에는 필라테스도 평소보다 줄이고 대신 하루를 나가서 더 달리는 식으로 연습했어요. 10km라는 거리가 길게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 기준으로 장거리인 12km에서 15km 정도 달리기도 일주일에 한 번 뛰어줬습니다. 제가 서하마를 추가 접수해서 4월에만 2번 대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55분을 뛸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하마를 메인 대회로 잡았다가 어느 순간 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지더라고요. 주변에는 다 서하마에서 55분 하고 싶다고 말해둔 상태이긴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도 그건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속 메인 대회는 양천 마라톤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기록을 내고 서아마는 펀만 하자고 목표를 수정했어요. 그런데 이날 달리기가 쉽지 않았던 게 저는 보통 달리기를 빌드업의 형태로 뛰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달리기에서 평균 페이스가 540이 나왔다면 그건 600으로 시작해서 520으로 끝냈다는 거거든요. 웜업이 필요한 타입이라서 이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대회도 원래 계획은 545 정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500이나 510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문제는 제가 2년 만에 나가는 대회였고 PB 경신하겠다는 목표도 있어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갔다가 큰일을 보고 나가서 뛰고 오는 게 루틴인데요. 이날은 화장실에 몇 번을 가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러면은 무조건 뛰다가 신호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걱정하고 신경 쓰니까 오히려 더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만 벌어졌어요. 게다가 이날 새벽에 비가 와서 날씨까지 쌀쌀했어요.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출발했습니다. 양천 마라톤이 자전거 도로라서 주로가 좁다 보니까 계속 병목이 있었고 6km까지는 그래도 계획대로 빌드업으로 쌓아서 511 정도로 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7km부터는 정말로 이거는 여차하면 길바닥에서 실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화장실 표시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고 또 속도를 더 내자니 이거는 당장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때부터 다리는 저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온 신경이 다 엉덩이에 쏠려서 페이스고 뭐고 일단 피니시에 들어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멘탈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럽고 실례될 수 있긴 한데요. 이게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만에 하나 당장 실수를 하더라도 오늘 다행히 내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고 갈아입을 속옷도 챙겨왔다고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면서 달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엉겁의 시간 같던 3km를 달려서 결국 완주했습니다. 보통은 뛰고 나면 숨이 차니까 얼굴이 막 빨개져야 되는데 귀신처럼 청백한 몰골로 꼴이 나고 화장실행 엔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조금 억울한 게 솔직히 화장실 이슈만 없었어도 52분 정도에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그 달리다가 화장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지 빨리 뛰면 장이 흔들려서 상황이 더 위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실수할까봐 막판에 속도를 못 냈어요. 엉덩이에만 집중하느라고 자세도 아마 엄청 이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주로에서 실수 안 하고 완주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기록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목표만 놓고 보면 PB를 했으니까 괜찮지만 기록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달리기가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니고 또 달리기 기록이 제 인생의 전부이거나 저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등과 배가 따뜻해지니까 또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바로 반성하긴 했습니다. 대회 기록의 결과는 양천에서 53분 38초, 서하마에서는 54분 10초로 완주했어요. 서하마는 기록 생각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화장실 이슈가 없으니까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달릴 때는 오늘 PB를 노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 빌드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PB 생각이 있었으면 어필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더 땡겨서 달렸어야 했거든요. 저는 이날도 출발을 545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미 절반을 뛴 다음이라 남은 5km를 더 땡긴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목적대로 계속 편안하게 달렸습니다.
서하마는 체감상 10km가 짧다고 느껴지면서 들어왔고 들어오고 나서도 힘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질주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코너를 하나 도니까 바로 피니시 라인이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완주한 건 아니라서 달린 기억 자체는 즐겁게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대회다 보니까 같이 뛰는 주변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응원하는 것도 보고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이제 두 대회의 전반적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두 곳 모두 내년에도 나가실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당연히 접수만 가능하다면요. 다만 또 나간다면 양천은 10km, 서하마는 하프 코스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접수가 가능하다면요. 요새 마라톤 대회는 제가 돈과 시간이 있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접수에 성공하면 두 대회 모두 뛰어도 좋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개인적으로 4월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가장 달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대회 모두 날짜가 딱 맞죠. 양천은 가격도 저렴한데 보내주는 굿즈도 괜찮고 지역 축제 느낌이라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어요. 한 가지 흠이라면 자전거 도로라서 좁고 병목이 있다는 점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서하마는 급수대가 양천 마라톤보다도 적었는데요. 10km의 급수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어필 있잖아요. 시작하는 그 오르막에 비스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서하마 코스가 내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저는 하프를 신청할 것 같아요. 10km 마지막 지점에서 우회전, 좌회전 막 계속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질주가 사실상 어렵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달리다가 맥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 만약 접수가 가능하다면 서하마는 하프를 도전해볼 것 같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양천 마라톤이 가격 대비 구성이 더 좋았고요. 서하마는 규모가 커서 사람 보는 재미와 차도랑 대교 위를 달린다는 점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었어요. 10km 기준으로 PB 맛집을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서하마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두 대회 모두 병목이 있는데 서하마가 그래도 주로가 넓어서 달리기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대신 어필이 있긴 하지만 서하마 10km 어필은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요. 내려갈 때 다시 페이스를 땡길 수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양천은 제가 후반부에 아무래도 화장실과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쓰느라 달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 경험을 기반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달리기를 하면서 대회를 나가겠다 하신다면 저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으로 달리시는 거면 대회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히 달린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에 대회 2개는 과한 느낌이었고요. 자주 나가도 한 달에 하나 정도? 그 정도면은 다른 일상에도 방해되지 않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회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올해 하반기에 접수 확정된 대회가 하프 하나랑 10km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대회 하나 정도는 나가고 싶어요. 코스는 하프 위주로 신청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프 코스 있는 대회가 잘 없어서 접수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면허가 없어서 지방대회는 이동 때문에 어렵고 대회 선택에 다소 한계가 있어요. 지방대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대회는 꼭 메이저나 규모를 따지기보다 경험하는 게 주 목적이라서 저는 운영이 괜찮고 시간이 맞으면 접수 도전해볼 것 같아요.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운동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스스로가 원하고 즐기지 못하면 실행하기 어려운 취미잖아요. 좋을지 안 좋을지가 직접 하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재미있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취미로 넘어가셔도 되니까요. 이거는 각자의 운동 성향이 모두 다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경험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이미 달리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오늘 내가 몇 킬로로 뛰었고 몇 분 페이스로 뛰었고 이런 저런 숫자들이랑 상관없이 내일도 달리러 나가고 싶어지는 달리기를 하시면서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을 즐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벌써 훌쩍 더워졌지만 우리 함께 건강하고 재미있게 달려요. 여기까지가 저의 상반기 대회 후기였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